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신화를 공부하고 있는 강대진입니다. 우리 지난번, 그지난번 시간에 각각 아르고호 이야기와 트로이아 전쟁, 그 중에서도 일리아스에 그려진 것까지 하셨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트로이아 전쟁의 뒷부분입니다. 요거는 제가 첫 시간에 우리가 이번에 다룰 그 내용들은 대체로 문학 작품이 된 것들, 특히 서사시가 된 것들이라고 했는데, 오늘 다루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서사시는 다 없어졌습니다. 이거 영어로 사이클릭 에픽이라 그래서 우리말로 옮기기가 좀 그런데요. 저기 트로이아 이야기 전체를 완성시켜주는 이야기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일리아스하고 우리 다음번에 다룰 오디세이아, 그 사이 이야기, 그 앞에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이거 가지고 작품 만들어도 되겠네 해서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보다 조금 뒤에 그 저자들이 만들었다가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산문으로 된 요약으로만 전해지는 그거를 같이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럼 부스러기나 해서 뭐 합니까?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비극 작품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랍 비극을 읽으시려면 이 부분을 미리 아시는 게 좋고요. 여기 나온 조각들을 가지고서 또 나중에 베르길리우스가 아이네이스라고 하는 작품도 만들었는데 그거는 우리 맨 마지막 시간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아이네이스를 가지고 또 단테가 신곡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건 미리 아셔야지 나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신화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 거 공부하면 뒤에 거 하기가 쉽거든요. 제일 앞에 신화가 있어요. 신화 공부하고 나면 딴 거 공부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그림을 같이 보면서 얘기하죠. 헥토르가 죽고 나서도 트로이아는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로이아를 도와주는 응원군이 계속 왔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온 응원군은 아마존 여전사들입니다. 그들을 지휘하는 이는 펜테실레이아라고 하는 여전사인데요. 아킬레우스하고 맞붙어요.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그녀를 쓰러뜨립니다. 앞에 그림에 보시면은 남자는 검게, 여자의 얼굴과 손, 발은 희게 그려놨네요. 아킬레우스는 여자인 줄 모르고 상대를 쓰러뜨린 다음에 투구를 벗겨보고서 여자인 것을 알고 굉장히 슬퍼하고 사랑을 느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아킬레우스 옆에 토끼귀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죠. 이게 투구의 뺨 가리개인데 그걸 위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여자를 쓰러뜨려 놓고, 자, 뭐 몇 번 그 도기 그림 보셨으니까 이제 잘 아실 텐데 옛날 도기 그림에서 남자는 옷을 벗고 여자는 입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는 사실은 무장 잘 갖추고 있는데 나체를 보여주려고 저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쓰러진 자기가 치명상을 입힌 여인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그러고, 저기 그 가운데에 날개 달린 존재는 승리의 여신 니케고요. 제일 오른쪽에 또 에로스가 와가지고 관을 씌워주고 있죠. 아킬레우스가 에로틱한 감정을 느꼈다라는 거 저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랫부분은 사실적으로, 윗부분은 상징적으로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요 펜테실레이아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이네이스라는 작품에 보면은요, 거기에 그 까밀라라고 하는 여전사가 나오는데 그 여전사의 모델이고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그 지옥하고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 이전에 살았던 조은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림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요 펜테실레이아하고 까밀라가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단테의 신곡을 읽다가 실패하셨으면 신화를 몰라서 그랬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요. 자, 여기도 이렇게 펜테실레이아의 죽음을 슬퍼하는 아킬레우스가 그려져 있고요. 자, 펜테실레이아 이후에 트로이아를 도와주러 온 다른 존재는 멤노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 트로이아 전쟁 전체를 지휘했던 히랍군 지휘관 이름이 아가멤논이었죠. 근데 그거의 뒷부분에 해당되는 멤논, 누구를 멈추는 사람 아니면은 잘 버티는 사람 그런 뜻일 텐데요. 이 멤논은 아이티오피아에 살고 있는 아이티오피아에 살고 있는 새벽의 여신의 아들이에요. 에오스의 아들입니다. 자, 이 에오스가 새벽의 여신이 애인이 있는데 티토노스라고 하는 애인이에요. 여기 트로이아 왕자를 납치해다가 자기 애인으로 삼았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것이 여기 멤논인데요. 그 멤논이 자기 말하자면 아저씨 댁을 돕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아킬레우스와 둘이 맞붙게 됩니다. 둘 다 여신의 아들입니다. 두 여신이 각각 제우스를 찾아가서 자기 아들이 이기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우스가 곤란해가지고 헤르메스를 시켜서 두 사람의 영혼을 저울에 달아보게 합니다. 앞에 그림에 양쪽에 팔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두 사람의 작은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멤논의 운명이 먼저 땅으로 쳐져가지고 멤논이 먼저 죽는 걸로 결정됩니다. 밑으로 내려갔으면 더 무겁다는 뜻 아닌가 생각하시겠지만서도 땅은 죽음의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멤논이 먼저 죽어요. 자, 요 그림에는 좀 더 잘 보이죠? 왼쪽에 날개 달린 존재 멤논의 어머니인 새벽의 여신 에오스가 있고요. 라틴어로는 아우로라, 오로라가 바로 저 새벽의 여신이에요. 자, 오른쪽에는 테티스로 보이는 이가 그려져 있고 두 전사가 그려져 있는데 여기는 뭐 기울어진 걸로 그리지는 않았네요. 그래서 둘이 맞붙어 가지고 결국은 멤논이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멤논의 어머니 그 에오스가 아들의 시신을 이렇게 고향 땅으로 옮겨가는 장면이에요. 사실은요, 작품 자체는 일리아스가 더 먼저 나왔지만 이야기는 요 이야기가 더 먼저였을 거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아킬레우스하고 그 안틸로코스라고 하는 영웅이 굉장히 친한데 안틸로코스가 아버지를 지키려다가 멤논에게 죽어요. 그러자 아킬레우스가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멤논을 죽이면 그 다음에 자기 죽을 차례라는 거 알면서도 친구를 위해서 복수하고 죽어요. 그래서 마치 일리아스에서 아킬레우스의 절친한 친구 파트로클로스를 헥토르가 죽이니까 아킬레우스가 헥토르 죽이면 그 다음에 자기 죽을 차례라는 걸 알면서도 헥토르를 죽이고 복수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여기서도 아킬레우스가 있고 멤논이 있고 가운데 안틸로코스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해서 아킬레우스가 멤논과 싸운다는 겁니다. 요 짧은 이야기가 있다가 일리아스로 크게 커져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도 있어요. 자, 결국에는 아킬레우스도 죽었습니다. 요거는 옛날 도기 그림인데 원본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약탈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 세계에 잃어버린 그 미술품이 굉장히 많아요. 다 모아놓으면 커다란 미술관 하나 채울 거라 그럽니다. 어쨌거나 어디로 없어졌고 가운데 보시면은 아킬레우스가 배 깔고 엎드려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에 화살 하나 맞았어요. 제일 오른쪽에는 파리스가 조금 전에 활을 겨누던 자세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방향은 저쪽으로 해놓고 허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몸을 이렇게 우두둑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활을 쏘고 있죠. 여러분 따라하시면 요추골절로 하반신 마비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그리지 않고요. 정보를 가장 많이 전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려서 그래요. 그래서 마주보게 하려고 저렇게 그린 겁니다. 자, 그리고 아이아스가 아킬레우스의 시신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동안 글라우쿠스라고 하는 영웅이 아킬레우스의 발목을 묶어가지고 끌고 가려고 그러고 왼쪽에는 아이기스를 두른 아테네 여신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테네 여신이 두르고 다니는 거 아이기스, 저거를 영어로 하면 이지스, 아이기스, 이지스, 그래서 초현대식 전함 이지스함이라 그러죠. 저기서 나온 겁니다. 자, 요거는 조금 더 간략하게 파리스가 왼쪽에서 활을 겨누고 아폴론 신이 그 화살을 안내해가지고 아킬레우스의 아킬레스건으로 지금 날아가고 있는 참이에요. 아킬레우스 어렸을 때 어머니가 발목을 잡아가지고 저승강에 담갔기 때문에 그 부분만 빼놓고 딴 데는 부상을 입지 않는다라고 들었죠. 근데 우리 지난번에 보셨다시피 옛날 서사시 시인들은 마법을 싫어하기 때문에 일리아스에는 그런 거 안 나오는데 원래 이야기에는 그런 거 좀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의 시신을 아이아스가 구해냅니다. 이 아이아스는 히랍군 10만 명 모였는데 그 중에 아킬레우스 다음으로 잘생기고 싸움도 두 번째로 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흑색상으로 그려졌는데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그려졌고요. 여기 아킬레우스 머리 보니까 이렇게 흑인들 4개 머리처럼 이렇게 따은 머리처럼 돼 있죠. 저게 이집트 미술의 영향을 받아서 저렇게 그린 겁니다. 옛날 그리는 방식이에요. 상고시대의 방식입니다. 한편 아킬레우스가 죽고 나서 싸움이 납니다. 아킬레우스의 이 뛰어난 무장을 누가 가질 것인지. 그래서 그걸 놓고 한쪽에서는 힘이 뛰어난 아이아스, 다른 쪽에서는 꾀가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나와가지고 둘이 맞붙어요. 그래서 이거 옛날부터 꽤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 굉장히 자세히 나오는데요. 아이아스가 자기가 이걸 차지해야 된다고 굉장히 길게 얘기하면은 오디세우스가 그걸 다 막아내는 걸로 굉장히 멋진 장면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도 이렇게 조금 키가 큰 아이아스는 단상에서 오른쪽에 내려와 있고요.
저기는 오디세우스는 키가 좀 작으니까 높은 데 올라가서, 그리고 늘 연설하는 사람이니까 가운데 방패를 놓고서 둘이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투표를 해가지고 오디세우스가 차지하는 걸로 결정이 나요. 그러자 아이아스가 자기의 원수들과 싸우려고 그러다가 아테네 여신이 정신을 혼란하게 해가지고 짐승을 죽이고 돌아와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자살합니다. 여기 조금 이상한 자세로 그려져 있는데, 어떤 설에 따르면은 아이아스 아버지하고 헤라클레스하고 친해요. 그래서 아기 태어났을 때 헤라클레스가 와가지고 사자 가죽으로 이렇게 아기를 감싸서 사자 가죽의 영험한 기운이 이 아기의 피부에 묻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찔러도 칼이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이리저리 찾다가 겨드랑이를 간신히 찾아내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아무도 약점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자세로 그려진 겁니다. 그러면 저 아킬레우스의 무장은 결국 어떻게 됐냐? 맨 마지막에 트로이아가 아무래도 함락되지 않아서 신에게 물어봤더니 아킬레우스의 어린 아들을 데려와야 한다고 합니다. 아킬레우스 전쟁터에 가면은 죽을 것을 알고서 어머니가 여자 옷을 입혀가지고 여자들 사이에 숨어 있었다라고 그래요. 리코메데스라고 하는 왕의 궁정에 있었는데 그때 리코메데스의 딸과 결합해가지고 아이가 생겨났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겨우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쯤 되는 애를 데려다가 트로이아 전쟁 마지막에 써먹어요. 전쟁터에 끌려간 최초의 소년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 왼쪽에 보면 수염도 없는 젊은이가 여기 오디세우스에게 무장을 받고 있죠. 네 아버지 것이니까 받아라 라고 해서 받는 참입니다. 한편 트로이아가 함락되지 않아서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너희가 옛날에 버리고 온 필록테테스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옛날에 10년 전에 트로이아 오다가 어떤 사람 하나가 뱀에 물렸는데 이게 낫지를 않고 자꾸 발작이 일어나서 비명을 질러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데 조용히 해야 되는데 자꾸 부정타니까 섬에다가 버리고 왔습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게 때로운 신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러 가는데 이 사람은 섬에 버려졌는데 어떻게 혼자 살았냐. 헤라클레스의 활을 가지고 있어요. 그 활이 마법의 활입니다.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쏘면 탁탁 맞아요. 그래서 여기 새는 맞았는데 거기까지 다리가 아프니까 가는데 한참 걸렸겠죠. 굉장히 어렵게 가고 있는 참입니다. 또 한편 필록테테스가요, 이 헤라클레스의 활을 이용해서 파리스를 쓰러뜨립니다. 트로이아 쪽에는 잘 싸우는 사람 몇 명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 헥토르 죽었죠. 지금 파리스 죽었는데 그랬는데도 트로이아가 함락되지를 않습니다.